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외도 후 이혼하면 벌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도를 하고 나면 사람은 두 번 무너져요. 한 번은 들켰을 때 무너지고 한 번은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들켰을 때는 분노, 배신, 울음, 침묵 이 한꺼번에 터지죠. 그 순간엔 다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도망처럼, 출구처럼, 고통을 멈추는 버튼처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외도 후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혼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지금 이 고통을 더 이상 견디기 싫어서 그 선택을 떠올립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싸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 집안의 그 얼어붙은 공기, 아이들 앞에서 애써 웃어야 하는 그 순간들, 그 모든 게 너무 버겁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설득합니다. 이미 깨졌어. 회복은 불가능해. 아이들도 이 분위기에서 사는 게 더 불행할 거야. 이 말들 이상하게 들리지 않죠? 오히려 너무 그럴듯해요. 문제는 이 말들이 대부분 이혼 이후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혼을 상상할 때 싸움이 없는 삶을 떠올립니다. 편해진 나를 떠올리고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의 현실은 그 어디에도 잘 나오지 않죠. 이혼을 하면 집은 조용해지고 정말 조용해집니다. 너무 조용해서 TV를 켜놓지 않으면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릴 정도예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어디 갔다 왔는지, 왜 늦었는지, 누구랑 연락하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침묵이 편안함이 아니라 공백으로 느껴져요.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대신에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남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나는 날, 아이들은 웃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는 아빠 또는 엄마가 없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그 순간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죠. 외도는 순간의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외로움, 인정욕구, 위로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이혼 이후의 삶은요,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문제가 돼요. 주말마다, 명절마다, 학교 행사마다, 아이 생일마다 조용히 반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왜 조금만 더 버티지 못했을까?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하려는 이야기, 이것은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외도를 정당화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외도 후 이혼하면 실제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그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증명되는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을 지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가장 많이 후회했던 그런 지점들이에요. 듣고 나서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몫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모르고 선택하지는 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유가 아니라 공허가 먼저 온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좀 편해지겠지. 이 지긋지긋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누구 눈치 안 보고 잘 살 수 있겠지. 맞습니다. 이혼을 하면 실제로 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싸움도 없고요. 잔소리도 없고요. 의심하는 눈빛도 설명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며칠은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지죠. 늦게 들어와도 되고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굳이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자유는 서서히 모양이 바뀝니다. 아, 나 지금 누구랑도 연결돼 있지 않구나. 이 감각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가슴을 건드려요. 집에 불을 켜도 끄고 자도 아파도 기쁜 일이 있어도 그걸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하루하루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외도 전에는 간섭받는 느낌이 힘들었다면 이혼 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이 더 버겁게 다가와요.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래요. 낮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일을 해서 바쁘죠. 또 사람도 여튼 만나죠. 할 일도 있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집이 조용해지면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멈추지 않아요.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였나?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마음이 하나도 가볍지 않지? 이 공허함은 누군가를 다시 만나도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는 외로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구조에서 오는 공백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라는 구조, 함께 살아온 시간, 당연하게 했던 그 역할들, 그게 한 번에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상담 도중에 자유롭긴 한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편한데 계속 허전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공허라는 형태로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을 뿐인 거죠. 외도 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제가 이 부분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은 답답함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붙잡아 주던 것들을 함께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오래 감당합니다. 둘째, 아이는 조용히 멀어진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조용하게 상처를 받죠. 자, 이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에서 사는 게 더 안 좋잖아. 싸우는 모습 보는 것보다 낫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결정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부모의 선택은 그대로 마음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혼 직후에 아이들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울지 않고 떼도 안 쓰고 그냥 평소랑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착각합니다. 아, 그래도 아이는 잘 적응하는 것 같다. 생각보다 아이가 강하다. 하지만 아이들은 강하지 않아요. 단지 울음을 보여주지 않을 뿐이에요. 아이에게 이혼은 사건이 아니라 환경의 붕괴입니다. 매일 보던 얼굴이 갑자기 사라지고 당연하던 일상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보통 그 변화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더 착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내가 말 안 들은 게 문제였나? 내가 없었으면 덜 싸우셨을까? 자, 이 질문들은 아이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무언으로 쌓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질문은 어떻게 변하냐면 부모를 향한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특히 외도가 원인인 가족일수록 그리고 이혼일수록 아이의 마음은 더 복잡해져요. 아이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보다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빠 또는 엄마는 가족보다 다른 선택을 한 사람. 자, 이 인식은 한 번 생기면 말 몇 마디로 지워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대를 낮춥니다. 기대가 낮아진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멀어지고 있는 관계예요. 예전처럼 먼저 안기지 않고요.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마음 아픈 걸 숨깁니다. 부모는 이걸 아이가 컸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닫고 있는 과정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아픈 순간은 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게 됐을 때입니다. 그때 아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어?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지. 자, 이 말은 용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딱 선을 긋는 말이거든요. 외도 후 이혼이 아이에게 남기는 가장 큰 흔적은 상처 자체보다도 관계에 대한 불신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영원한 건 없다. 자, 이 생각은 아이의 인간관계, 사랑, 결혼관까지 조용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아이 마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 아이들은 울면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말 잘 들으면서 아주 조용히 멀어지고 이게 너무나도 끔찍한 저주가 되죠. 셋째, 새로운 사랑은 치유가 아니라 마취다. 외도 후에 이혼을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떠올려요. 그래도 누군가는 만나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혼자인 게 너무 힘든데 새 사람 만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엔 정말 나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웃음이 늘고 잠도 조금 잘 오고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 나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역시 사람이 문제였던 거야. 이 사람이랑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야. 하지만 이 감정의 정체는 대부분 치유가 아니라 마취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랑이 주는 감정은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상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외도와 이혼으로 남은 가정에는 미안함, 죄책감, 상실감, 후회, 분노가 뒤섞여 있거든요. 이 감정들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필요하게 되죠. 문제는 마취는 통증을 없애주지 않아요. 단지 잠시 느끼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안정되고 설렘이 줄어들고 일상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이상한 장면들이 반복돼요. 이유 없이 예민해진다든지 사소한 말에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상대를 믿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외도 후 이혼을 하는 사람들 중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숨막힌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외도에서 이어진 관계일수록 이 마취 효과는 더 강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고 또 비밀을 공유했고 위험한 감정을 함께 넘겼기 때문에 더 진한 연결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 관계는 시작부터 이미 현실을 견디는 힘보다는 현실을 피하는 힘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랑보다 먼저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간 날 떠나지 않을까? 이 관계도 결국 깨지지 않을까? 내가 또 같은 선택을 하게 되진 않을까? 새로운 사랑이 진짜 치유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이미 아파봤어야 돼요. 그 과정을 건너뛰면 사랑은 회복이 아니라 다음 상처로 가는 다리가 돼요. 그래서 이혼 후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조금 괜찮아졌다고 느껴질 때예요. 그때 사람은 아직 아픈 상태로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변의 시선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이혼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뭐 이혼이 뭐 대수야? 남들 신경 끄고 그냥 살 필요 없어. 내 인생인데 그냥 그 인생을 살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요즘은 이혼 자체가 큰 흠으로 취급되는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입으로 나온 말 아니도 관계와 판단은 조용히 바뀐다는 점이죠. 특히 외도가 원인이 된 이혼은 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힘들었겠다, 뭐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는 이미지가 뭘까요? 대부분 이거예요.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 자, 이 인식은 소문처럼 떠들리지 않아요. 대신 기회와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불리던 자리에서 어느 순간 빠지고 중요한 이야기에서 조용히 제외되고 신뢰가 필요한 일에서는 한 발 뒤로 밀립니다. 특히 뭐 직장, 공동체, 지인 관계에서는 이 변화가 아주 은근하게 일어나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만 더 헷갈립니다. 뭐 내가 예민한 건가, 뭐 기분 탓인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대부분 기분 탓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외도의 맥락까지 깊이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시간도 후회의 과정도 길게 보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만 기억하죠. 외도했고 이혼했다. 그리고 이 한 줄은 특히 신뢰가 중요한 영역에서 오래 남습니다. 아이 학교, 부모님 모임, 직장 내 평가, 인사고과, 새로운 인간관계, 심지어 연애에서도 상대는 직접 묻지 않지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혼 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설명하게 돼요. 그땐 상황이 좀 복잡했어. 나도 많이 힘들었어. 사실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어. 자, 이 설명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명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그 감각이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설명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에 관계를 얕게 유지해요. 거리를 두고 선 긋고 깊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자가 더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도 후 이혼을 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말을 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이상하게 혼자인 느낌이 든다. 주변의 시선은 비난으로 오지 않습니다. 거리로 와요. 그리고 그 거리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현실이 체감되기 시작한다. 외도와 이혼을 고민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무게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미안함과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지금보단 낫겠지. 근데 이혼은 감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현실은 반드시 숫자로 돌아와요. 이혼이 끝나는 순간부터 돈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죠. 한 집을 유지하던 비용이 두 집의 비용이 되고 한 사람 몫이었던 생활비가 양육비, 위자료, 각자의 생활비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신도 없고 상황도 복잡하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몇 달 지나면 이제 현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 아이 관련 비용,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혼자 사는 생활비의 그 무게,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돈의 문제는 끝난 적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의무이기 이전에 계속 따라오는 현실이에요. 아이 학원비 들죠. 병원비 들죠. 학교 행사할 때 돈 들죠. 생활비 들죠.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일수록 이 비용은 더 통제할 수 없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말했던 것 같다. 외도 후 이혼의 경제적 부담이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게 반짝거리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몇 달 끝나고 버티고 이게 아니라 몇 년, 경우에 따라 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아이가 나중에 뭐 결혼하고 뭐 할 때도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죠.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혼 후에는 돈 문제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플 때, 일이 안 풀릴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고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자유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의 독립을 실감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을 합니다. 감정은 정리가 됐는데 생활이 계속 압박이다. 외도는 순간의 위로를 줬을지 몰라도 이혼 이후의 삶은 매달 통장으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오래, 생각보다 조용히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6번째,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혼했으니까 이젠 끝난 거잖아. 각자 선택한 인생인데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현실은 또 조금 달라요. 외도 이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은 폭풍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생활 속에 스며들 듯 남아있어요. 뭐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오는데 아이 사진 보다가, 아이 학교 행사 소식 듣다가, 전 배우자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내 선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 이 생각은요, 억지로 지우려고 할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죄책감을 미워하죠. 왜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제 그만 잊어야 하는데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하지만 이 죄책감은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관계의 진심이었고 책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삶의 배경음처럼 깔려있다는 점이에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쪽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내가 조금만 달랐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리고 이 죄책감은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몰아가요. 하나는 스스로를 계속 벌주는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의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방향입니다. 둘 다 사람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특히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 죄책감은 더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막 과해지고 때로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괜히 또 상처 주는 거 아닐까? 내가 막 나설 자격이 있나? 자, 이 망설임이 쌓이면 아이들과의 그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혼보다 힘든 건 그 후에 계속 따라오는 이 마음이더라. 자, 외도는 끝났고 이혼도 끝났지만 죄책감은 끝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조용히 남아 사람의 선택과 관계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 무서운 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외도 후 이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인생 끝나는 건 아니잖아. 시간 지나면 다 정리가 되겠지. 맞습니다.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사는 건 계속 되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요. 같은 인생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이혼은 실수해도 다시 고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한번 지나가면 그 자체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결정이에요. 외도는 후회해도 멈춰도 돌이킬 수 없는 여지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거나 다시 잘해보려고 하면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죠. 하지만 이혼은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실상 선을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그 선을 넘고 나면 예전의 가정 없고 예전의 일상, 예전의 역할은 없고 기억으로만 남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시점에서 나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아이와의 관계, 명절의 풍경, 집이라는 공간, 나를 부르던 호칭까지 하나하나가 조용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그 변화를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강제로 떠민 게 아니라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서명했고 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 가장 힘든 감정은 외로움도 경제적 부담도 아닙니다. 후회와 책임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이에요. 그땐 그 선택이 실선 같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만 다르게 해보고 싶다. 하지만 인생에는 되돌리기 버튼이 없죠. 영화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없어요. 그냥 계속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오면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선택의 무게를 안고 삶을 다시 세워가는 길입니다. 자, 어느 쪽이든 간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직 문을 닫지 않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혼이 반드시 나쁜 선택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외도 후 이혼은 상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외도 후 이혼은 단순히 관계 하나를 끝내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에요. 집의 형태가 바뀌고, 시간의 흐름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싹 바뀝니다. 그래서 외도 후 이혼을 결정한 사람들 중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혼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큰 선택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 말에는 미화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그저 뒤늦게 깨달음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한 7가지는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외도를 정당화하려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당신이 이 선택의 이유까지 한 번은 바라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빠른 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가 이혼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출구처럼 보였던 문이 사실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어진 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문제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형태만 바뀔 뿐이죠. 싸움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헌은 늘어날 수 있고, 갈등은 사라질 수 있지만 후회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편한 길과 힘든 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무게를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죠. 지금의 고통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의 삶 전체를 감당할 것인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아직 문을 닫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망설임이 아니라 책임이죠. 그리고 만약 이미 이혼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당신을 더 무겁게 힘들게 만들기 위함은 아니에요. 이미 선택한 인생 앞에는 자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른 방식의 성숙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인생에는 완벽한 선택보다 감당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당신의 결정을 대신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는 제가 꼭 남기고 싶어요. 충분히 생각한 선택은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도 당신이죠. 부디 도망치는 선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당신의 인생이니까요. 감사합니다.